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이 2월 15일 첫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임에도 빅매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일정 정리와 승부 예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월 15일 첫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과의 매치입니다. 이제는 원정 다득점 룰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1차전 홈팀인 파리 생제르맹이 먼저 선두를 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경기의 승리팀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을 꼽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PSG는 갈티에 감독 부임 이후 리그에서 15경기 13개의 승 그리고 2개의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15경기 10승 4무 1패를 리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경쟁력이 더 강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은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 이후 뮌헨은 현재 리그에서 라이프치히의 은큰쿠 선수, 필크루, 티랑, 그리포 선수에게 득점이 밀려 무시알라 선수가 4위, 그나브리 선수가 6위를 하고 있죠. 다만 모든 선수들의 득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엄청난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안 아시울리는 없습니다. 덕분에 토마스 밀러 선수가 톱으로 서는 경우도 많아졌고 슈퍼 모탱 선수 그리고 마네 선수가 스트라이커를 보기도 하면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빈자리를 제대로 메우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반면 프랑스는 은바페 선수가 12골, 네이마르 선수가 11골로 득점력이 상당하고 네이마르와 메시 선수가 어시스트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면서 나란히 1, 2위를 하고 있죠. 또한 PSG는 실점도 9점이고 바이에른 뮌헨은 13개로 실점률도 비교적으로 PSG가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 16강에서는 PSG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리는 AC 밀란 대 토트넘의 경기가 있죠. AC 밀란은 저번 시즌 세리에 우승을 해내면서 이탈리아의 최강팀이 되었죠. 토트넘도 저번 시즌 아스날을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챔스 진출에 성공을 했고 저는 이번 경기에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을 하는데요. 밀란에는 포르투갈에서 멋진 활약을 펼친 하파엘 레앙 선수와 프랑스의 준우승 주역 그리고 올리비에 지루 선수, 테오 에르난데스, 또 브라임 디아즈, 토날리 등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토트넘에서는 케인 선수의 득점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태 역시 점점 호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히샬리송 선수도 2월 정도면 부상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경기도 뛸 것이고요. 또한 이번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엄청난 강도 높은 훈련들을 소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면서 오늘 있을 토트넘 경기부터 매우 기대가 큽니다. 토트넘이 밀란을 만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AC 밀란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또 공격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은 첼시와의 리그 경기에서 비겼었는데 밀란은 첼시와의 챔스 조별 경기에서 두 번 다 3대0과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토트넘 팬심 맞습니다. 하지만 1차전은 AC 밀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인 2월 16일 오전 5시에 클리프 브리어와 벤피카의 경기가 있습니다. 브리어는 B조에서 마지막에 1위 자리를 뺏겼지만 포르트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정말 잘 싸웠죠. 하지만 클리프 브리어는 리그에서 4위를 하고 있으며 그 상대인 벤피카는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곤살로 하무스 선수, 라파 실바 선수, 주앙 마리오 선수 등의 선수들이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많은 득점을 하면서 개인 득점 순위권에도 모두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벤피카의 승리가 예측이 됩니다. 다만 1차전에서는 브리어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벤피카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같은 날 같은 시각 도르트문트와 첼시와의 경기가 있죠. 풋볼 매니저의 그 남자 유스파 무코코 선수는 득점 순위 11호 마네, 디아비, 추포모팅 등의 선수와 같이 개인 득점 순위 공동 10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리그에서 6위로 꽤나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첼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첼시는 현재 EPL에서 8위를 하면서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죠. 또한 개인 득점 순위에서도 첼시 선수는 20위권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투엘 감독과 구단주와의 불화로 인해서 투엘 감독이 팀을 떠나고 포터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번 월드컵 기간이 포터 감독에게 조금 더 첼시라는 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는 많은 클럽들의 주목을 받는 벨링엄 선수를 데리고 있고 무코코와의 재계약도 시도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첼시와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는 첼시의 승리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첼시는 구단주인 토드 보엘리가 현재 순위 8위가 굉장히 못 믿어온지 다른 클럽들이 영입을 고려하며 시간이 끌릴 때 은쿤쿠 그리고 다트로 포파나 등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여전히 첼시는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를 찾기 위해 노력 중으로 알려져 있고 첼시의 대대적인 개편을 원하는 듯 보입니다. 이미 부임하자마자 스털링, 콜리발리 등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정말 리그에서 최강 자리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도 물론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2대2의 스코어로 비긴 바 있으나 이번 월드컵 휴식기가 포터 감독에게 더욱 첼시라는 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 것 같아서 첼시를 이해하게 된 구단주의 엄청난 서포트까지 힘입어 포터 감독이 리그에서도 챔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1차전이 도르트문트의 홈구장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리기 때문에 첼시의 각별한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2월 22일 오전 5시 정말 대단한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승전에서 만나도 이상하지 않는 두 팀, 7개월간 결승전에서 만날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했었는데 정말 빠르게도 리벤지 매치를 펼칠 수 있게 된 리버풀이죠.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2점으로 바르셀로나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며 2위를 하고 있고 리버풀은 22점으로 맨유에게 4점 밀려서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EFL컵 역시 맨시티에게 3대2의 스코어로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경기의 승자는 챔스의 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리버풀이 리그에서 꽤 쓴맛을 보면서 이번 월드컵 휴식기에 제대로 준비를 하고 데뷔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1차전 역시 안필드에서 펼쳐지기에 레알 마드리드 역시 데뷔를 잘하고 나와야겠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에서 돌아온 벤제마가 월드컵 도중 훈련장에 모습을 비치면서 복귀를 알렸는데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서운 비니시우스 선수와 호드리구, 월드컵 때 나이 같지 않는 활약을 펼친 모드리치, 월드컵 때는 아쉬운 활약이긴 했지만 페데리코 발베르데 선수 역시 굉장히 무서운 선수죠. 특히 발베르데 선수는 이번 월드컵 이후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하고 경기를 펼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카마빈과 추아메니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점차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벤제마의 부상 때문에 11월 8일 라요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경기를 패배하지 않았더라면 리그 1위 자리에 있었을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또한 리디거 선수의 헤더, 11월 8일과 11일에 연이은 수비수인 밀리탕의 득점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강력한 팀임이 확실합니다. 물론 리버풀도 강하긴 하지만 마네를 떠나보낸 뒤 전 세계에 주목을 받던 누니에스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리버풀에서 박치기로 레드카드를 받은 것 이외에 그렇다 할 활약을 못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는 피르미노 선수에게 2득점이 밀리면서 개인 득점 순위 16위를 하고 있죠. 리버풀은 그렇게 원하는 벨링엄을 얻어내거나 또는 누니에스가 살아나거나 살라의 득점력이 다시 살아나고는 있는데 살라의 엄청난 활약을 기대를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리버풀의 완전 열세는 당연히 아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에서 체력 관리도 잘하고 챔스에 임한다면 리버풀이 상대적으로 조금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측을 하겠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치러지게 되는 경기죠. 프랑크푸르트 대 나폴리입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는 토트넘과 챔피언스리그 같은 조에 속해 있었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다툼 끝에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선 손흥민 선수와 프랑크푸르트가 싸웠었는데 16강에서는 김민재 선수와 싸우게 되네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15경기 8승 3무 4패로 조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을 16강 승부차기까지 올린 데 일조를 한 선수인 카마다 선수, 또 월드컵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콜로 무아니 선수 등이 있습니다. 무아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낭트 소속이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임대생 신분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죠. 또한 경험만의 개체 선수도 있고요. 미드필더 자원들이 좋아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잘 만들어내는 프랑크푸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진들의 활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월드컵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팀에 도움이 되었던 콜로 무아니 선수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격진들의 활약도 앞으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은 정말 대박 시즌이죠. 현재 세리에에서 15경기 13번의 승리, 그리고 2번의 무승부로 패가 없습니다.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2위인 밀란과 승점이 8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챔스에서도 물론 2차전에는 패배를 하긴 했으나 1차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폼이 오를 대로 오른 나폴리입니다. 그러나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후 열렸던 릴과의 평가전에서 1대4로 대패를 했는데요. 선발로 나오던 선수 중에 빠졌던 선수는 김민재 선수와 라흐마니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가 치러질 때면 김민재 선수와 라흐마니 선수가 돌아와서 다시 풀전력이 됐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나폴리가 일을 진짜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폴리의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새벽 5시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의 경기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에서 15경기 8승 4무 3패로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리그 순위도 나쁘지 않은 만큼 라이프치히에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죠. 일단 이번 월드컵 때 마스크의 사나이 2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바르디올 선수가 있죠. 또한 첼시로 이적 확정이 난 은쿤쿠 선수도 이 경기를 치를 때는 라이프치히 소속 선수로 뜁니다. 그리고 시티는 현재 아스날에 밀려서 2위를 리그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건 정말 잘하는 거지만 시티라서 조금 아쉬운 등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시티의 승리를 예측을 합니다. 챔스 우승에 한이 맺힌 맨시티가 여기서 꺾일 일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2월 23일 오전 5시에 인테르와 포르투의 경기가 있는데요. 1차전은 인테르의 홈구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터밀란은 저번 시즌 2점 차이로 AC밀란에게 밀려서 리그 2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김민재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나폴리에게 11점이나 밀려서 5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르투는 저번 시즌 우승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포르투 역시 벤피카에게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8점 밀려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을 거머쥔 아르헨티나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든든하게 3백을 책임져주는 바스토니, 데브리, 슈크리니아르 선수 등이 있으며 이번에 국대 은퇴를 선언한 골키퍼 오나나 선수도 있죠. 또한 인터밀란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하던 로멜로 루카쿠 선수도 있습니다. 물론 활약이 미미해서 결국 에딘 제코 선수에게 밀리긴 했지만요. 하지만 포르투 역시 포르투갈 국대의 선발 디오고 코스타 키퍼와 타레미 선수, 페페, 오타비오, 에우스타키오 선수 등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포르투는 이에 힘입어서 B조 1위를 했고 인테르는 C조 2위를 했죠. 물론 C조는 지옥의 조로 뽑혀서 바이에른 뮌헨, 인테르, 바르셀로나가 한 조가 되긴 했지만요. 저는 이번 경기는 포르투가 승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테르 3백과 골키퍼가 있지만 실점 22점으로 리그 11위인 볼로냐와 12위인 살레르니타나 그리고 17위부터 20위를 제외하고는 실점이 정말 많아요. 즉 좋은 3백 라인이 있긴 하지만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거죠. 반면 포르투는 고실점만을 하면서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벤피카 다음으로 최소 실점을 했습니다. 따라서 포르투가 인터밀란을 상대로 잘 준비해서 실점을 최소화시키고 또 포르투의 갈레노 선수가 최근 포르투에서 활약이 심상치 않고 세트피스 전술 등이 현재 너무 좋기 때문인 것도 이유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챔스 16강 일정 정리와 승부 예측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